안녕, 나는 동작구 공부멘토 김충만 원장이라고 해. 오늘은 동작구 인근에 있는 경문고, 이제 어제 본 시험인데 1학년 1학기 공통수학 1 리뷰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 이렇게 리뷰를 하는 이유는 일단은 고1부터 고3까지 수학은 누적되는 과목이고, 너희들이 만약에 수능을 준비한다고 하면 이번 시험에서 부족한 부분이 어디였는지는 돌아볼 필요가 있어. 그리고 너희 학교 현재 위치, 난이도의 어떤 상태라든가 이런 것들을 파악할 필요가 있어. 그럼 더 너희들의 전국 단위 위치를 정확히 알 수 있기 때문에 이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 일단 뭐 50분에 걸쳐서 보는 시험이었고, 문제수는 22개, 선택형은 18개, 서답형은 4개로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시험이었어. 그럼 바로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 1번은 복소수에 대한 문제야. 복소수 연산이지. 복소수 연산을 할 줄 알면 바로 풀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난이도는 하.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 2번 항등식에 관련된 문제였어. 이것도 뭐 항등식, 연립, 방정식 해서 미정계수법으로 미지수만 구해주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연산만 할 줄 알면 푸는 문제여서 난이도 하. 3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 나머지 정리에 관련된 문제였는데 이 문제는 그냥 이제 마이너스 1을 넣어주고 바로 풀면 되기 때문에 너무나 쉬운 문제였고, 이거를 직접 나눠줘도 풀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방법을 선택해서 풀면 될 것 같아. 다음 4번 2차 방정식 근과 계수의 관계에 묻는 문제였지. 두근 알파의 델타로 이렇게 가정해주고 두근의 합, 두근의 곱 통해서 연립방정식 풀어주면 되는 문제였기 때문에 이것도 난이도 하. 그 다음 5번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 똑같은 문제였어. 두근의 합, 곱, 그리고 더 나아가서 두근을 이제 제곱한 것을 더해준 것까지 구한 다음에 쭉 풀어주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도 난이도 하. 6번 나머지 정리 관련된 문제였고, 이거는 직접 이제 나눠주면 빨리 풀 수 있을 것 같아. QX, PX 다 구해서 대입하면은 풀 수 있는 문제여서 난이도 하. 그 다음 7번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의 관계를 묻는 문제였어. 일단은 두 번째 주어진 2차 방정식의 근을 구하고, 그 다음에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은 대충 어떤 문제인지를 알 수가 있어.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판별식을 통해서 A의 값을 구해냈는데 A가 경우의 수가 나뉘는 것 같아. 그래서 경우의 수 두 가지를 나눠서 풀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은 어려웠을 수 있다. 그래서 중상. 난이도는 중상. 그다음 8번 복소수 관련된 문제였고, 켤레 복소수 개념도 나오기 때문에 쭉 풀면 되는데, 이게 n이 1부터 이제 쭉쭉쭉 가는데 1부터 5까지 순환된다는 걸 발견해야 돼서 이거 노가다를 좀 해야 되고, 순환된다는 걸 발견하고 나면은 충분히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어. 그래서 조금은 이렇게 계산이 복잡하기 때문에 난이도 중. 그 다음 9번 문제 보도록 할게. 복소수 마찬가지로 복소수 관련된 문제였고, 쭉 계산만 해주면 되는 문제였어. 근데 계산이 켤레복소수 개념도 들어가고 많이 다소 복잡함으로 난이도 중 줘볼 수 있을 것 같아. 그 다음 10번 2차 방정식의 풀이 관련된 문제인데, 이거는 많이 어려웠던 이유가 난이도 상이죠. 많이 어려웠던 이유가 인수분해를 하라고 하는 건가? 라는 출제자의 의도를 오해할 수가 있는데, 인수분해가 안 된다는 거야. 그리고 여기 A를 보면은 여기는 A를 줬는데 여기 B를 주지 않았어. 아, 그러면은 이거는 근의 공식을 통해서 구해서 푸는 문제구나 라고 깨달을 수 있어야 돼. 근데 이 부분을 생각해내기 매우 어려웠을 것 같고, 뭐 직접 답 이렇게 나열해서 연산하는 방법이 있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수 있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이제 2차 방정식을 활용하는 방법인데, 두 근의 합과 곱을 알려줬기 때문에 2차 방정식을 구해서 그 식을 활용해서 푸는 다른 방법도 있어. 그게 조금 더 시간을 줄일 수가 있어. 어쨌든 상당히 어려웠던 문제였다. 출제자의 의도를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잘못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11번
11번은 난이도 역시 상으로 매우 어려웠던 문제야. 그 이유는 이제 이 fx를 4차식이라는 조건을 통해서 이 k와 4-k로 가정을 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평행 이동을 해줘야 되는데, 평행 이동해서 이렇게 식을 변형시킬 수 있어야 돼. 그리고 k를 구했더라도 1부터 4까지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경우의 수 생각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여서 난이도 상으로 매우 어려운 문제였다. 넘어가 보도록 할게. 12번 2차 방정식 근의 판별을 묻는 문제였다. 가조건을 통해서 D 판별식을 통해서 0보다 큰 거를 통해서 A가 1보다 큰다는 거를 알아내고, 나는 이제 루트 안에 있는 숫자가 0보다 크다는 거, 크고 작다는 걸 활용해서 다 풀어주면 돼. 크게 어려움은 없었어. 난이도 중. 13번 2차 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의 위치관계 그리고 인수분해를 묻는 문제였어. L1, L2를 직접 구해내고 연립방정식 통해서, 그리고 중군이라는 것을 활용해서 이제 두 군 다 구할 수가 있어. 그 다음에는 이제 인수분해를 해야 되는데, 이 치환을 해서 인수분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은 어려웠다. 그래서 난이도 중상. 14번 문제 2차 함수 그래프와 x축의 위치관계를 묻는 문제였어. 일단은 난이도가 상인데 그 이유가 뭐냐면, 알파가 0보다 크다는 것을 확정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거는 2차 함수 축의 위치를 생각해 줘야 돼. 이거를 생각해 줄 수 있으면은 아래로는 쭉쭉 이제 술술 풀릴 수 있고, 뭐 경우의 수도 2가지 정도 생각해 줘야 되기 때문에 난이도가 매우 어려운 문제였다고 볼 수가 있어. 그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할게. 난이도 상. 그 다음 15번 나머지 정리와 항등식. 첫 번째 가해 조건에 따르면 fx는 2차 방정식이라는 거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거 생각해 주는 게 매우 어려웠을 거다. 그래서 난이도 상. 뭐 나머지는 쭉쭉 연립방정식 풀어주는 거기 때문에 어려운 건 없었어. 그리고 16번 2차 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의 위치관계. 이것도 식을 이제 잘 풀고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은 무난히 풀 수 있었을 거고, 교점이 3개라는 이 조건을 활용해서 직선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발견할 수 있으면 수월하게 풀었을 텐데, 이거 생각해내지 못하면 어려웠을 것 같아서 난이도 중상. 그 다음 17번 2차 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의 위치관계를 묻는 문제야. 일단은 이 조건을 활용해서 m이 -3과 7일 때 변화가 발생한다는 것을 반드시 캐치를 해야 되는데, 이 부분에서 많은 친구들이 캐치를 못했을 가능성이 커. 그래서 난이도 중상이고, 그 이후에는 이제 차근차근 풀어주면 되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어. 다음 18번 이것도 난이도 중상에 해당하는 조금 어려운 문제였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2차 함수의 그래프와 직선의 위치관계에 관련된 문제야. L1, L2 그래프를 일단 직선을 구해줄 수 있어. 연립방정식 해서 한 점에서 만나니까 판별식 0과 같다. 그리고 A를 구해주고 두 군까지 구해줄 수 있어. 그 다음 이제 그래프를 그려서 이 도형 안에 있는 정수들을 구해주는 문제인데, 조금 헷갈렸을 거는 도형의 내부에 있는 점이기 때문에 도형 위에 있는 점, 도형의 테두리 위에 있는 점은 포함되지 않아. 그래서 개수가 6개. 그래서 중상 난이도 문제였다. 오케이, 넘어가 보도록 할게. 단답형 1번 문제. 이건 인수분해 문제이기 때문에 인수분해 잘 풀어주면 되는 문제였어. 자, 그 다음 그래서 난이도는 하. 단답형 2번 문제는 복소수 관련된 문제야. 복소수 관련해서 쭉 풀어주면 되는데, 이 부분에서 실근이기 때문에 Q가 -1이라는 거 생각해주기가 조금 어려웠을 거야. 그 다음에는 나머지 그냥 알아서 쭉쭉 풀어주면 되기 때문에 난이도 중. 앞에보다 뒤에가 더 쉬웠던 시험이라고 볼 수가 있어. 그래서 조금 예상을 깨는 그런 시험이었다고 볼 수가 있고, 서술형 1번 복소수 인수분해 관련된 문제인데, 이것도 그냥 계산해주면 되니까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으나, 여기 인수분해하는 데서 조금 생각이 안 났을 수도 있기 때문에 난이도는 중. 그 다음 서술형 2번. 이건 이제 난이도가 중상에서 한 상 정도 되는 문제였어.
표시는 안 했는데, 하여튼 나머지 정리 관련된 문제인데, 왜 어려웠냐면 이 QX가 무엇을 인수로 갖느냐에서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어. x 플러스 1을 갖는 경우, x 마이너스 1을 갖는 경우,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수를 안 갖는 경우, 그렇게 세 종류 다 생각해서 풀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많이 어려웠을 것 같아. 그래서 난이도는 상. 여기까지 이제 시험지 풀이법에 대해서 얘기해봤고, 이 난이도와 출제된 단원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 이렇게 보면 알겠지만 중상 이상, 그러니까 유형서, 센, 마플, RPM에서 중상 킬러 문제들에 해당하는 문제 개수가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10개. 절반에 해당하는 문제가 다 어려운 문제였다고 볼 수가 있어. 그래서 상당히 쉬운 문제는 아니었을 거다. 그리고 하와 중 난이도를 시험 범위 내에서 유형서 대표 유형까지 풀 수 있을 정도로 준비가 됐다면 평균 51.3 정도는 맞지 않았을까 생각이 돼. 그리고 제한 시간 50분 안에 풀기에는 많이 버거운 시험지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동작구 인근에서는 문영여고랑 이제 경문고가 가장 난이도가 있었던 것 같아. 평균을 보면 48.1, 51.3으로 평균 점수가 비슷하지. 둘 다 50분 안에 풀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시험지였다고 생각이 되고, 그럼 평균이 낮다고 해서 문영여고가 더 어려웠냐? 그렇진 않아. 평균을 받기에는 경문고가 더 수월했을 수는 있으나 난이도가 어려운 문제는 경문고가 더 많았기 때문에 고득점은 경문고가 더 어려운 시험이었어. 그리고 이렇게 평균 점수 가까이 3등급로 예상이 되는데, 이 평균 점수랑 가까이 있는 경우에는 본인이 3등급 언저리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5등급 최하에서 말이지. 여기까지 이제 풀이법이랑 어떤 시험제 난이도 분석을 해봤고, 남은 시험, 아직 시험이 안 끝났는데 남은 시험 더 잘 봐서 평균 등급 잘 맞아서 잘 해봤으면 좋겠어. 아직 중간고사는 30%밖에 비중이 되지 않기 때문에 수행평가랑 기말고사 남은 70%가 있다는 거 꼭 기억해주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보면 한 학기에 또 좋은 성적을 거두지 않을까 생각이 돼. 남은 시험 화이팅하고, 그럼 안녕.